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벌써 6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전에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같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벌써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20대에 만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았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아내와 함께 식당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때문에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식당이 잘 운영됐었더라면 장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버렸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분명 빛을 보게 될 날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텐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며 조금도 믿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서운함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벌써 30대 중반이 꺾였는데 무슨 반전을 바라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뛰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할 줄 아는 게 벽돌 나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엄마, 또 시작이에요? 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모임 있어도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사람 속 긁어놓으면 저는 그때 정말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사위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다른 집안 사람들은 어디서 좋은 사위를 구했는지 죄다 법조인의 의사 집안이거나 아니면 몇십억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사위들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 사위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나 뛰는 일당직 벽돌쟁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니? 남들은 사위가 때만 되면 알아서 여행 스케줄 잡아서 좋은 곳 보내주거나 주말만 되면 비싼 식당 예약해서 몸보신 시켜준다는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곤 식당 하다가 망해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너를 저놈한테 시집 보냈다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빚도 거의 다 갚은 상태라 조금의 여유는 생겼어요. 앞으로 일 좀 잘 풀리면 저도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나 세상 떠나고 해줄 작정이야? 저런 것도 사이라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만 먹고 나가서 자네가 잘하는 하자 보수나 하게. 마당에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딸 데리고 가서 주구장창 고생만 시켰으면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려면 성공을 하라고. 장모님은 저에게 온갖 막말로 상처를 주셨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못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처갓댁에 도착한 처형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형도 제 편을 들어주며 좋게 풀어나가려고 애써주면서 할 말이 있다고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몇 번이나 재차 물어보셨어요. 처형은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시키고 싶다며 결혼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처형의 홍기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쉬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고 사업을 하는데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억대 연봉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대 자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처형의 말로는 예비 형님이라는 분이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장모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빨리 예비 형님을 보고 싶어하는 장모님의 기대에 부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들었지? 억대 연봉이란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누구는 억대고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내 딸만 불쌍한 거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지영아, 이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 언니가 분명 좋은 남자 하나 물어줄 거다. 억대 연봉 사업가인데 주변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분명 결혼 안 한 총각이 있을 거야. 내 말 듣고 너희 둘은 여기서 끝내라니까. 너희 둘이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봤자 얼마 버니? 내가 알기론 연봉 6천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너희 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혼자서 1년에 억을 벌어온다잖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아? 이래서 뭐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 듣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된다. 이참에 둘이 이혼해라. 엄마, 진짜 계속 그럴 거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더 이상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니 미안한데 나는 모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려고. 결혼식 때나 참석하던지 할 테니까 결혼식 일정 잡히면 얘기해줘. 지금도 이러는데 그때 되면 이 사람 대놓고 무시할 거 아냐. 오늘은 내가 엄마 딸인 게 후회스러울 정도야. 아이고, 너희들 안 온다고 했어.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억대 연봉 사이면 끝난 건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 집에 가면 너희 둘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제발 엄마 속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연봉을 억대나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 회복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자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실망을 많이 했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힘겹게 일어나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었지만 모든 건 제 잘못이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도중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더니 아내와 손을 잡고 있던 제 아들을 장모님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급하게 차에서 내려 2 사람에게 다가가 중간에 끼어 울고 있는 아들을 제 품에 안은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보자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셨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아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분명 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께 뺨을 허용했을 테고 아이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뻔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뻔했었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받는 상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내와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장모님 집안의 사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장모님께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줄 아나? 내 딸 인생 살리고 싶어서 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잘못되는 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친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언제 가난해서 벗어날 건데? 평생 벽돌만 쌓으면서 모래나 퍼나르며 살 거야?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왜 시집을 보냈는 줄 알아? 처음에는 젊으니까 패기가 있어서 같은 또래들보다 철 좀 든 것 같아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허우적만 거리고 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실패작에 불과했어. 불량품은 반품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딸이 뭐라는 줄 알아? 너랑 똑 닮은 자식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하겠단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힘으로라도 해결 봐야지. 그때 마침 자네가 나타난 거야.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나는 내 딸을 다시 데려갈 테니 너는 네 자식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엮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뿐인 내 딸 인생 절대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애지중지하며 힘들게 키워냈는데 너한테 시집간 이후로 고생만 하고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딸은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은 분명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저도 다 계획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고 지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딸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시부모님한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귀한 아들이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은 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가 하는 행동 똑같이 내가 시부모님께 받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입에 풀칠만 해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론 나에겐 엄마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우리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토해냈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무조건 저와 아내의 사이를 끊어내기 위해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좋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막말을 퍼붓고 있는 장모님께 등을 보였어요. 저에게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아이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모님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려는 사이 장모님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 아내와 이혼하라며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챈 뒤 사정없이 흔들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지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돈성에 안 찬다고 해서 어떻게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제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쥐잡듯이 막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몰라요? 며느리가 사돈을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건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끝까지 사돈이 잘났다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요? 방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예비 사이가 조만간 인사하러 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우리 법정에서 보면 될까요? 내 아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들과 사돈의 그 손버릇에 대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손해볼 것 같나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돈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겁니다. 이런 집안이라는 걸 예비 사이가 알게 된다면 억대 연봉은 물 건너 갈 것 같은데요? 장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작 당사자의 말은 조금도 듣지 못했다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사과하라고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으신 장모님의 행동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저에게 무력을 가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장모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셨고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억대 연봉의 사이를 잃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저에게 억지로 용서를 구하신 뒤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장모님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제 아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네요.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찾아오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처형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형님의 인사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내는 힘들 것 같다고 처형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죠. 처형도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일을 벌릴 생각도 없으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말을 하셨죠.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뺏은 뒤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침착하게 저희 기분을 헤아린다는 듯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흥분했던 아내도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처되는 어떠한 말들도 입 밖으로 뱉지 않을 거라며 인원수만 채워주길 바라셨어요. 저희는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때문이기보단 처형 보고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약속 당일 아내는 아이와 함께 먼저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늦게 끝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제 차로 달려와 다급한 표정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서둘러 현장으로 다시 가주길 바랐어요.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다는 말에 먼저 보내주셨는데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장에 가니 상당히 크게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구조대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핸드폰도 차에 놓고 와서 연락하는 걸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차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고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자 장모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며 초대 자리가 꽤 진행이 된 상태라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한 뒤에 곧장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입은 채 처가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장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경악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 머리는 땀에 쩔어서 안전모에 눌려있는 모습에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거기에다가 쉰내까지 나는데 지금 그 꼴을 하고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네가 이러니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라고. 대충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제 옷이 몇 개 있으니 서둘러 씻고 환복한 다음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지금 술을 좀 드신 것 같으신데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침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테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자네는 언제까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거야? 작은 방에 있는 옷들도 전부 다 작업복 아니야?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장모님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저에게 더럽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다 현관 쪽으로 걸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며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간적으로 집안의 공기는 정적이 흘러 버렸네요. 한쪽 뺨으론 성이 안 차셨는지 반대쪽 뺨까지 올려 붙이셨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장모님을 밀친 뒤 먼지투성인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넋이 나간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셨고 처형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장모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술을 한 차례 드신 상태셔서 그런지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들 그만하라고 주방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친 예비 형님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왔고 모두가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더니 장모님 앞에 떡하니 멈춰 섰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형님의 분위기를 살피던 장모님이 왜 그러냐고 어색한 말투로 한마디 하는 순간 갑자기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뺨을 올려 쳤고 너무 놀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노동하면 그런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보잘것없는 놈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었겠네? 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고 막노동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억대 연봉인 나를 사이로 얻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하셔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예비 형님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이미 눈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장모님이 저한테 보였던 행동이 예비 형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고 처형이 정신 차리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예비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인어른과 제가 가까스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난리를 치는 예비 형님이 진정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한참 동안 버티고 있자 그제서야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과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려서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고, 방문을 열었을 땐 예비 형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네요. 아내는 정신이 나간 장모님을 방 안으로 모신 뒤 저희는 집안 정리를 끝낸 다음 예비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눈을 뜬 예비 형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본인이 왜 처가댁에서 자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에 예비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처가 식구들한테 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는데 그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선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형님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피해받은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술만 먹으면 손버릇이 안 좋기로 회사 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저 형이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었지만 장인어른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주량을 넘어서면서 본인의 이성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였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그렇게 억대 연봉이었던 예비 형님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처가댁에 발도 붙이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장모님이 사위는 저 하나뿐이라면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들로 사업을 차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억대 연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줄눈 시공과 방충망 설치, 그리고 에어컨 청소 설치까지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하루가 모자랄 정도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아 매일 웃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인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아내와 저는 그런 장모님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장모님과의 인연을 아예 끊어낸 상태입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시던 장모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힘들게 다시 일어난 만큼 저희 가족이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환경에서 지금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항상 몸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원하시는 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 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2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2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 둘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 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 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청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